봉사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은 참고로 재미로 브라질 이야기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요? 예, 예상대로 다 조용하십니다. 브라질이 어떻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포르투갈이 브라질 땅을 발견했기 때문에 브라질만 이렇게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이렇게 쓰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발견을 하고 난 후에 지금 현대까지 어떻게 브라질이 발전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재미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가볍게 보시고 나중에 의문점이나 더 알고 싶으시면은 이제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다음에 또 와서 다른 주제로 더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1시간을 좀 달라고 그런 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1시간 안에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앞줄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많이 이제 좋으시면은 제가 한 5분간 또 휴식 시간도 갖고 하면서 시간을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요, 브라질 발견 그 후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보시는 것과 같이 브라질 지도가 보이죠? 자, 브라질 지도가 이렇게 위에서 이제 가운데가 쭉 거졌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그 당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협약을 해서 오른쪽은 포르투갈 땅이 된 거고 왼쪽은 사실은 스페인 땅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너무 정신없이 다른 나라, 특히 북미, 중미, 미국 있는데요, 멕시코 그런 데를 열심히 탐험하는 동안에 남미에는 신경을 거의 못 쓰고 끼케야 저기 베네수엘라 이쪽에 페루 이쪽에 근거지를 삼고 있을 때 브라질에서는 탐험가들이 야금야금 땅을 들어갔습니다. 요 선을 지나면 안 되는데도 그러므로 이렇게 지도를 그려오면은 사실 앞으로 달나라, 화성, 또 전 우주를 정복할 날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멀더라도 오게 되면은 그 새로운 별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누가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갔다 와서 내가 저기 땅을 가고 왔는데 그 땅에 어떻게 거리가 되고 그 땅은 어떻게 생겼는데 그건 내 거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탐험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이제 1500년 4월 22일 날 발견이 됐는데 여기 옆 동네라고 하는 페루, 콜롬비아 그쪽에는 멕시코 이쪽에는 마야, 잉카, 아즈텍이라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문명은 글자도 있고 또 자기네 건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풍습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켜졌는데 이 브라질은 지금도 인도들이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몇 개 이렇게 첫조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뻘개 벗고 살고 하는데 그만큼 여기에는 문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문명이 없다 보니 포르투갈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기서 약탈을 해갈 게 없었습니다. 뻘고 벗고 있는 애들한테 뭘 내놓으라 그러겠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 포르투갈에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브라질 멀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탐험가들이 와서 봐도 뭐 이런 밀림, 자연만 수두룩하고 아니면은 색색 이상한 색깔, 멋있는 색깔이 나는 식물이나 동물 이런 것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포르투갈은 모잠비크, 앙골라 또 저쪽에 인도 같은 다른 나라들과는 거래를 많이 했지만은 브라질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신경을 안 썼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인디오들이 있습니다. 벌거벗고 있고요. 이 그림은 이렇게 인디오들을 여러 치장, 여기 지금 보시는 두 번째 남자가 있죠? 좀 희미하게 보이시는데요. 지금 다리가 이렇게 검은 것은 저게 문신을 한 겁니다. 눈 밑에도 문신하고 귀에도 이만한 고리를 달고 머리에도 뚫고 이런 식으로 인디오들이 살았는데요. 크게 이들과 거래를 할 게 없다 보니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인디오들은 식인 풍속도 있었습니다. 여기 상파울루에서 조금만 올라가는 페루이비나 저쪽에도요. 다 옛날에 식인 인디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인 풍습은 왜 풍습이 있었냐면은 인디오들이 일단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인디오들이 브라질에 살면서 건강하고 자연을 친환경적이고 삶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인디오 생활을 상상을 하는데 사실은 인디오들은 수명이 짧았습니다. 왜? 먹을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브라질에 오셔서 밀림에 가면 바나나도 있고 망가도 있고 뭐도 있고 만족가 있고 고기도 많을 테니까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상파울루 주에 있는 인디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춥기도 하지만은 먹을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인 풍습이 하나의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요. 또 하나는 예식에 인해서 적의 고기를 먹게 되면은 그의 힘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런 주술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이 잡아먹힌 선교사들도 많고요. 민가오에 대해서 아십니까? 민가오. 얘기 들어보셨죠? 민가오. 우유를 끓이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마이세나 풀고 설탕 퍼서 먹는 게 있죠? 민가오가 인디오 말이에요. 죽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의 원리가 사실은 식인, 사람을 끓여서 만든 죽을 민가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 바뀌었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 브라질 사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다른 거는 상파울루 중심지 프라사다세 그 다음에 성벤토가 있죠. 그 성벤토 성당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포르투갈에 살던 사람인데 자기의 가족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브라질로 이민을 와서 오다가 길에서 식인들한테 다 잡아먹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비탄에 빠져서 브라질에 와서 그 성당을 지어서 우리 가족의 영혼을 빈다라고 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인 풍습도 있지만은 별다르게 백인들한테 크게 제물로 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집안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 나무, 이런 나무를 많이 흔히 보셨죠? 브라질의 흔한 나무입니다. 참고로 이 나무는 이제 더 이상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많았는데요. 이 나무에서 열리는 꽃입니다. 이쁘죠? 그리고 이 나무의 또롱꼬가 기둥입니다. 이 나무 이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나무가 파우 브라질입니다. 파우 브라질 나무. 파우가 인디오 말로 나무, 기둥, 길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붉은 색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 사진에 이렇게 빨간 게 있죠? 저게 나무입니다. 나무 안에 껍질을 벗기만 저런 색깔이 나는데, 그러니까 붉은 나무를 뜻하는데요. 저기서 유래한 게 지금 브라질 국명입니다. 브라질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붉은 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오 말로 파우브라질이라는 나무를 포르투갈에서 어떻게 알아맞혔냐면,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요. 저 나무에, 저 빨간 나무를 끓이면은 이렇게 붉은 색깔 염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브라질을 잘라서 포르투갈로 가져가서 포르투갈에서 최초로 한 브라질 사업이 염료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붉은색은 고귀한 색, 그리고 붉은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당시 기술로서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왕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이 쓰는 색깔이라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사제들만 쓰는 그런 색이었는데 이게 유명해져서 자, 포르투갈 이걸 어디서 만들었느냐? 저기 저 바다 넘어 저 땅에서 가져온 파우브라질이라는 나무다 라고 해서 파우브라질 나는 땅, 파우브라질 나는 땅 해서 브라질 땅 해서 지금의 국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염료 장사로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많이 쓰지는 않았고요. 최초의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왼쪽에 보이는 빨간색은 열매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열매처럼 자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게 브라질 상품 중에 이렇게 팔찌, 목걸이, 귀걸이 또 이렇게 옷도 만들기도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파우브라질이라는 나무가 거의 멸종 상태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간 열심히 해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 나무, 그런 형태의 나무는 많지만 이제 브라질에서는 많이 흔치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질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붉은 나무로 해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이 그런 염료 장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붉은색을 많이 만들고 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게 없었는데 17세기 1600년경에 브라질에서 생겨난 두 번째 사업이 이 사탕수수 재배입니다. 사탕수수는 원산지가 중동 지방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설명드린 아랍인들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면서 이렇게 퍼뜨리면서 유럽을 갔는데요. 유럽인들은 처음으로 설탕 맛을 보고 환장하게 됩니다.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 좋아했는데 원산지가 아랍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큰 돈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 비싸다가 드디어 우리 한국에 우리는 문익점이 있죠? 옛날에 고려시대에 있던 분과 같이 브라질, 유럽에서도 그 씨앗을 훔쳐다가 유럽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재배를 하는데 많이 안 돼요. 많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1500년경부터 전색을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 심어봅니다. 중매도 심어보고 저쪽에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게 인도네시아 그쪽 지역인데요. 거기도 갖다 뿌려보고 하는데 브라질은 저기 위 아마존 지역, 지금 벨랭 이쪽에다가 처음에 심어봅니다. 심는 데는 성공을 하는데 수확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조금씩 내려오다가 지금의 살바도르, 바이아, 페르남부코 이쪽에서 이제 많이 재배가 되고 리우데자네이루, 지금은 여기 상파울루, 파라나, 마토그로스 이쪽에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탕을 만들어서 수출하게 되는데요. 사탕수수는 브라질 땅에 최적화된 이런 식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탕수수는 영양분이 필요 없어요. 브라질 땅은 붉은색이죠. 브라질 땅은 영양분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평평하게 해서 씨앗만 쫙 뿌려놓으면은, 심어놓으면은 지들이 혼자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상파울루가 시가 아니라 저 캄피나스나 저기 마토그로 쪽으로 가는 것이 왜 좋냐면요.
사탕수수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만 필요해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햇볕만 받고 뭐 물만 있으면 되는데 저기 아마존 지역은 습도가 높죠? 물이 많고 그런 데서는 잘 안 자라요. 왜 안 자라느냐? 물이 없어야 얘네들이 당을 물을 쥐고 있으면서 자기의 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저 깜피나스 삐라시카가 이쪽에 가면요 1년에 비가 내리는 강우량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기도 길고 그래서 그 시간대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 자라는 뭐라 해야 될까 이 사탕수수를 지금 수확기가 지금 시기예요. 지금 8월, 9월, 10월 되면은 이제 계속 이제 수확하게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사탕수수를 짜서 그걸 다시 끓여서 멜라소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의 조청과 같이 만들어서 그걸 다시 가공해서 흑설탕을 만들어서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포르투갈 집안에서 이런 장사를 하니까 자 지금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풍경인 농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거 있죠? 이렇게 큰 기계가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사탕수를 집어넣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이제 물레방아를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진이기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포르투갈 집안에서 나오신 사람이 농장주가 관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인디오, 이제 흑인이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사탕수수로만 돈을 번 게 아니라 17세기 또 1600년도 후반에 드디어 금광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뭐 산토스도 그렇고 저쪽 휴디자네로도 그렇고 저기 살바도 그렇고 해안을 아무리 뒤져도 금이 안 나오다가 산맥 쪽으로 가서 그 금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어디냐? 미나스 제라스입니다. 미나스 제라스는 산이에요, 산. 근데 여기서 유래된 게 미나라는 말은 광물, 광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라스, 그런 거는 여러 개의 광물이 많은 곳이 미나스 제라스. 그래서 지금 그 미나스 제라스 주 이름이 됐지만은 거기서 금이 발견되는데 그 당시에 또 재밌던 게 포르투갈 국왕들이 집안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발견되는 금광에서 나오는 금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했죠. 나중에는 부정도 많았습니다. 그 생산량의 5분의 1이라고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막 숨기기도 하고 뭐 다르게 조제하기가 만들기도 했는데 포르투갈 집안에서 아니다. 모든 금은 모아서 내가 만들어서 우리 국왕 이 모양이 없으면은 통화가 안 된다 해서 몇 번의 그런 이제 싸움도 있기도 했지만은 이 금이 발견됨으로 해서 드디어 포르투갈이 브라질 땅이 괜찮구나 들어가자라고 해서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곳은 미나스 제라스에 있는 오로 프레토라는 이름의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옛날 금광 이런 것을 받으면서 큰 영광을 누리던 그런 도시고요. 이렇게 도시들이 아기자기 모여있지만은 그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요. 이런 성당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지주들이 많이 갖다 기부를 해서 온 천정과 온 동상들이 다 금으로 입힐 정도로 큰 부귀 영화를 누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이 계속 날까요? 아니죠. 몇백 년 계속 퍼내다 보니까 드디어 고갈합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은 이제 드디어 금에 대한 금이나 이제 광물, 뭐 다이아몬드 이런 시절이 이제 많이 지게 됐는데요. 아까 맨 위에 설명드렸지만 사탕수수 재배나 이런 금광을 캐는 거는 인력을 많이 필요합니다. 거의 목숨 걸고서 그걸 캐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뭐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들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처음에는
인디오였습니다. 인디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디오 사냥꾼들이 나서서 엄마와 아빠와 이제 내 자식의 인디오를 이제 딱 이제 노예로 끌고 가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이제 백인이 상상에 의해서 그린 그림이라 인디오들이 저렇게 똥똥하게 아랫배도 이제 나오게 그려졌는데 사실은 저러지 않았죠. 인디오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겁니다. 맨날 과일이나 조금 먹고 생선이나 조금 먹고 만족감 먹고 해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렇게 빽빽 마른 겁니다. 저렇게 뚱뚱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디오들을 열심히 시켰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너 이거 해. 그럼 인디오가 안 해요. 왜? 그걸 왜 하는지 몰랐어요. 문명이 없다 보니까 남의 명령도 몰랐고 너 이거 하면 죽는다. 그러면 왜 죽는지도 몰랐고 거의 말이 안 되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간신히 교육을 시켜서 일을 시켜도 영양실조 걸린 인들이다 보니까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픽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농장에서 며칠씩 일 시켜봤더니 일 하다가 픽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디오들은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요 넘어가기 전에요. 인디오들은 중요한 게 우리가 알기로 백인이 인디오를 많이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인디오 스스로가 백인 사회에 와서 노예 생활을 자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인디오들은 매일같이 거의 동물적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눈 뜨면은 먹을 거 찾아야 돼요. 먹을 거 먹고 나면 저녁에 자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백인 농장에 가니까 뭐 하라고 해서 조금 하다 보니까 끼니 때마다 뭘 주는 거예요. 먹는 거를. 그러니까 오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나 노예 생활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알코올, 술을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맛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타락을 해서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 많던 인디오들이 우리는 백인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브라질인들 많죠? 브라질인들 피를 보면은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하는데 인디오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간 피를 섞다 보니까 인디오 자체가 브라질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을 보면은 저 사람은 완전 내가 유럽이다, 백인이다 해도 그 피에 인디오 피가 많이 섞여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디오도 이제 많이 쓰는데 인디오는 이제 인구도 많이 없고 힘도 못 쓰니까 두 번째로 이제 데리고 온 노예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백인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이제 연안에 있는 부락을 이렇게 가서 흑인들을 다 이제 노예로 실어오고 했는데 역사는 새롭게 재조명이 되고 새롭게 발견됩니다. 그 당시 있던 이제 문헌이나 이런 걸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이 발견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백인이 모든 흑인을 잡은 게 아니라 흑인 자체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다른 종족을 잡아서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예로 브라질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20년간 노예 생활해서 돈을 모아서 자기 자유를 사서 돈을 더 벌어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노예 사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저기 잡아와 그래서 백인한테 팔아넘기고. 그래서 흑인들 자체가 너희들이 노예를 팔았다라는 게 요즘에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고요. 이 노예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우리는 미국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 흑인이 많다 뭐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미국은 채 100만 명이 안 갔고요. 제일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그러니까 수백 년간 보면 5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가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가깝습니다. 뭐 가깝다고 며칠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브라질까지는 넘어왔어요.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가려면은 우리 지금 한국 가려도 그러죠. 힘들죠? 미국까지 로스앤젤레스, LA까지는 그래도 가겠는데 거기서 다시 뭐 서울로 갔다 오면 엄청 힘든 것처럼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흑인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배에 100명을 채워서 노예를 채워서 움직이면은 가다가 70%가 죽고 30%만 살아남는 그런 이제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흑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드디어 노예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입니다. 그러면은 파오 브라질 염료 사업도 하고 사탕 수수도 하고 금광도 하고 이렇게 해서 브라질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간중간에 리우데자네이루는 프랑스가 점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화 되기도 하고 20년간 저기 이제 헤세피나 이쪽에는 네덜란드가 또 20년간 또 점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제 재조명이 되고 있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포르투갈 집안에서도 브라질이 괜찮은 땅이구나. 저걸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경 그 전까지는 식민지 너희들 살아라 그랬다가 이제 자기네가 직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왕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세금도 걷어들이고 그래서 발전을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은 맨 왼쪽의 그림은 백인과 인디오 사이에 사람이 태어난 거는 마멜루코라고 합니다. 마멜루코. 그리고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물라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백인과 흑인 물라토. 그리고 흑인과 인디오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까푸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많이 섞이는데 지금은 브라질은 의미가 없어요. 하도 피가 많이 섞여서 백인, 흑인, 인디오 이 세 개가 섞여 있는 게 제일 많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이제 그 유럽에서 가지고 온 소, 양, 말 이런 거로 인해서 드디어 먹고 사는 게 없다가 초창기 한 200년간은 먹을 거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건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드린 이제 그런 설명인데요. 남미가 원산지인 옥수수를 많이 먹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지방, 돼지나 소 이런 거로 인해서 브라질은 특유의 고지방 음식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선교의 목적으로 중남미를 들어오는 그런 예수회라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예수회. 카톨릭에 있는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단체인데요. 예수회에서는 군대와 같이 이제 선교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전색을 다 퍼졌습니다. 일본 최초로 간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이고요. 또 한국에 온 사람들도 보면 다 예수회 소속이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군대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퍼뜨려야 된다라고 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이분들이 브라질 최초의 도시는 성비센치입니다. 성비센치.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거기에 계시다가 저기 인디오 말을 들어보니까 산맥을 올라가 저쪽에 가면은 땅이 있고 거기에 인구가 많다라고 해서 올라옵니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들이 올라와서 최초로 미사를 올린 게 1554년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은 카톨릭 달력으로 성인 바오로의 날입니다. 그래서 빠드리 안시에타, 우리가 산토스 가는 길 있죠? 안시에타. 그게 안시에타 이제 수도사가 처음으로 올라와서 1월 25일에 미사를 올렸는데 그때 성 바오로의 날이었기 때문에 성 바오로 해서 상파울로 도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많이 주무시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잠깐 멈추려고 해도 몇 분들이 너무 열심히 경청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쉬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도 하는데 그와 반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도 너무 열심히 주무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잠깐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민 바오로의 날에 첫 미사를 올려서 성 바오로가 이름이 됐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곳은 그렇죠. 성벤토 전입니다. 성벤토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빠쭈드 콜레주 있습니다. 빠쭈드 콜레주가 있죠? 그 자리가 최초로 미사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울로시 탄생지라고 해서 쭉 이렇게 탑이 하나 있고요. 왜 그 당시에 그쪽에다 자리를 잡았냐면은 호전적인 인교가 많다 보니까 바주르 콜레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이 브라스 쪽이나 이쪽을 보시면은 언덕이에요. 그 뒤쪽에는 파라사스에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고요. 언덕에서 저기 찌에떼 강을 넘어오는 호전적인 인교들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다가 최초로 이렇게 집을 지었고, 근데 그 집을 지어준 게 누구냐면은 인교들이 도와준 거예요. 인교들이 도와줘서 벽돌 만들고 해서 인교들 개종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 예수의 활동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과수 폭포하고 아르헨티나 쪽에는 미션이라는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옛날에 나온 영화 미션에도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의 사람들이 와서 인디오들과 백인, 흑인, 인디오, 인종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미션 이렇게 딱 지었는데, 예수애들은 그 당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런 집안의 관섭을 안 받고 교황청 직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그런 이렇게 사업을 엄청나게 꾸렸습니다. 힘도 엄청나게 많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위협을 느낀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쫓아냈습니다. 다 죽이고 나가라. 예수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군대가 조직을 해서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사랑을 심으러 왔는데 왜 너희들이 세금 내라 그러고 왜 인교하고 차별 정책 쓰고 하느냐 해서 많이 싸우다가 그들이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영화 미션에 나오는 겁니다. 혹시 영화 미션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거 참 보셔야 돼요. 20년도 된 영화지만은 로버트 데니로가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디오들을 사냥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디오를 죽이고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을 받아서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따라가서 같이 희생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은 뭐 안 쉬었다 올라오시면은 어떻게 올라옵니까? 비가 오면 길도 없고 밀려 내려가고 흙을 막 올라와서 드디어 부락을 만들고 인도들과 이렇게 개종하고 같이 뭐 살면서 이쁘게 사는 것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국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 전멸시킬 때 자기 스스로도 이제 죽는, 이제 그렇구나, 이게 다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곳인데, 아르헨티나나 그 파라과이나 그 이과수 폭포에 있는 그쪽에 보면요 유적지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한 5분간 쉬고요. 불 좀 잠깐 켜주세요. 예. 한 5분간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